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외행성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6일 드디어 소행성 탐사선 던우가 외행성 궤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소행성 탐사선 던우가 지난 3월 6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9분 외행성 세레스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던우는 세레스로부터 6만 1000km 떨어진 곳에서 세레스의 중력에 잡히면서 외행성 궤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16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던의 관측 활동은 발견된 지 2세기가 넘도록 베일에 가려졌던 세레스의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6일 소행성 탐사선 던우가 세레스의 궁전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최초로 외행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이 된 던호. 앞으로 16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던우가 드디어 이 세레스의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55km 가까이 날아가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세레스의 중력에 잡히면서 세레스를 도는 그런 우주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세레스의 인공위성이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월 6일 날 6만 킬로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가 점점 간격을 좁혀가지고 네. 이제 4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과학 탐사를 시작하고 네. 올 11월 말쯤에는 한 375km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지구로 치면 지구와 우주정거장 정도, 네. 그 정도 거리까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세레스를 탐사를 하고, 그래서 내년 한 6월까지 16개월 동안 이 세레스를 탐사하는, 이 세레스가 원래는 소행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06년부터 외행성이라고 이름이 분류가 바뀌었고, 네. 이 던이 2007년에 발사됐기 때문에 최초의 외행성 탐사선이고, 이번에 이제 외행성을 탐사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착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내려앉으면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돌면서 이 과학적으로 위에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세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6개월 지나면 네. 원래는 원래 초기의 계획은 다시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또 다른 소행성들을 한번 탐사할 계획이었는데 네. 연료가 없어요. 아, 예상보다 연료가 일찍 떨어졌군요.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임무가 끝나게 된 다음에는 네.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계속 이 세레스를 돌 겁니다. 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네,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네네. 이번에 궤도에 진입할 때의 거리가 지난 2월에 측정했던 것보다 세레스에서 오히려 더 멀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앞에 세레스가 있고 네. 던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이제 쭉 이 방향 날아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 세레스의 중력이 잡힌 거거든요. 네. 쭉 가다가 다시 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진 상태에서 원래 이제 날아가는 힘이 있었으니까 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시 턴을 하는 거거든요. 턴을 하는 위치가 원래 처음에 갔던 위치보다 좀 멀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6만 킬로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좁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정도 되면 한 2만 킬로 이내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2월에 사진을 한 장 보내왔단 말이죠. 네네. 사진에 두 점이 찍혀 있었는데 네네. 그 정체 밝혀졌나요?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이 던에 가까이 가면서 점점 자세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세레스 거의 공처럼 생긴 이 세레스의 적도 북쪽에 있는 커다란 크레이터 안에서 네. 크레이터 이제 분화구 같은 거죠. 운석 구덩이인데 크레이터 안에서 흰 점 2개가 나란히 발견됐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물론 근처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뭐 물이 얼은 걸 수도 있고 네.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다가가서 자세한 사진을 찍어봐야지 알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세레스를 탐사하게 되면서 세레스가 물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는 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 세레스 자체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LS 탐사를 통해서 태양계 초기 모습이 어떻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그마한 소행성들이 부닥쳐서 외행성 정도의 크기가 되고, 이것이 더 또 퍼져가지고 지구와 같은 큰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항상 아직까지는 우리가 태양계 탐사를 많이 했지만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 CLS가 먼저 될지 아니면 목성의 위성인 뭐 유로파라든가 이런 데가 먼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구 이외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 이러면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네. 그중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물을 연구해서 생명체가 있는지 또 밝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외행성 탐사의 새로운 장이 또 열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태양계에 그 작은 친구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기대하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천체를 더 밝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천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력 렌즈.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지구에서 93억 광년 정도 떨어진 초신성의 아인슈타인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중력 렌즈에 의해 확대된 천체가 4개로 복사돼 보이는 경우를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아인슈타인 십자가는 대부분 퀘이사였으나 이번 아인슈타인 십자가는 처음으로 초신성에서 발견됐습니다. 빛이 굴절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이 먼 거리에 있는 은하에서 출현한 초신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중력 렌즈에 의해서 빛이 휘는 현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빛이 실제로 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렌즈가 빛을 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 이론이 뭐냐면 중력이 공간을 갖다가 휘게 해가지고 빛은 공간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빛도 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 중력이 센 곳에서는 빛이 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은하 같은 거, 중력이 센 큰 은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빛들을 휘게 만들어서 원래는 은하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 그런 천체들이 휘어지니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건 둥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아래 위 양옆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중력 렌즈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천체 뒤에서 오는 빛들이 둥글게 보이면 아인슈타인의 링이라고 하고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인데 그게 그렇죠. 그렇게 4개로 보이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기상현상 중에서 해무리 같은 거 보이고 또 이제 해에 의해서 양옆으로 뭐 해가 2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렌즈에 의해서 요 뒤에 있는 별빛이 4군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하는데 네. 상당히 초신성에 의한 아인슈타인 십자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예, 처음 발견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퀘이사나 은하 같은 경우는 보이는데 이렇게 이 초신성 하나의 별이 폭발한 그런 빛이 이렇게 중력 렌즈에 의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빛이 경로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똑바로 왔을 때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 지연의 효과도 좀 있는 거고 우리가 경과된 그런 모습도 보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중력 렌즈 사실 렌즈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거울을 이렇게 유리로 된 거 생각하시는데 네. 이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한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이걸 통해서 또 우주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력 렌즈의 효과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저 멀리에 숨겨져 있는 천체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이렇게 빛이 휘는 현상은 중력이 만들어주는 선물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별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